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독서 첫 번째 지문으로는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그에 따른 요구로 인해서 등장했던 법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할지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출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약 상호 텍스트 테마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인데요. 언어 2에서는 근대적인 계약 이해 방식과 이에 반하는 법정 책임에 기초한 계약의 관점, 계약 이해 관점이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19학년도 6평에서는 임대차랑 관련된 사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것이 법정 책임으로 갔을 때,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얼마나 법이 개입을 할 건지, 그것을 비례 원칙에 따라서 법규로 정해놓는다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학년도 수능에는 얘네 둘 싸우면서 재판 2번 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지문 속에서 임대차 만료와 관련돼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다, 그래서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학력평가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그냥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출제된 적이 있죠.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한번 보면 이 지문을 보는데 상당히 유용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술술 읽히는 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놔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 지우고, 자, 문항을 보면 4번은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이 글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나머지 풀면은 풀릴 거예요. 자, 5번은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A는 여기 있고요. 기억은 이런 악순환이라고 돼 있어요. 악순환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반복되었겠죠. 그쵸? 네,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니까 사회복지 체계의 문제는 악순환인가 봐요. 그죠?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악순환, 어디서의? 사회복지 법 모델에서의 악순환을 이해해야 되고요. 자, 6번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 이름만 봐도 자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은 분명 국가가 크게 개입을 할 겁니다. 절차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거고요. 그쵸? 걔네들을 비교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각각의 법 모델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러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바탕으로 할 때 7번은 가의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가의 이유를 가볼게요. 이게 예시네요. 예시니까 앞을 봐야 돼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계약으로 왜 정해지는지 봐야겠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 대표적인 게 16수능에 나온 계약기간의 만료죠. 아니면 계약을 어겼거나, 두 번째, 임차인이 돈이 개 많아.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아닌 거야. 쟤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시에는 둘 중 하나가 나왔겠죠? 끝났네요. 임대차 종료니까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유는 임차물 사용 권리의 소멸입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선지가 사실 글을 안 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력의 사례가 아니었죠. 가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 이거랑 상관없는 거였죠. 권리가 법보다 권리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냥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그렇죠, 더 이상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에요. 주택은 생활 근거가 아닙니다. 왜? 계약이 끝났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번 상가인 경우 주택도 포함이었죠. 저거는 그죠? 경제적 조건이랑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7번은 사실 문항에서 목적을 수립하는 것만 잘해도 거기로 주변 내용이 수렴하면서 읽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쉬웠네요. 자, 8번은
오랜만에 가나 지문에서 논증이 아니라 사실적 설명문이 나왔습니다. 그냥 예시형 보기가 나왔어요. 예시이기 때문에 원래 이 예시는 지문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뺀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예시형 보기를 지문에 대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주택 나오면 A주택, 상가 나오면 B상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문에서.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을 정했으나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안 정했대요. 이거 출제 포인트 1이겠죠.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나 위에다 적을게요. 기간에 대한 이야기. A주택과 B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B상가의 보증금은 또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보증금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쵸? 얘는 지금 보증금 상한을 넘겼어요. 얘는 기간이 미정이에요. 안 정했어요. A는 법대로 한 거죠.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대요. 자, 그러면 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세 번째로 출제할 수 있는 거는 갱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갑은 종료하자 그랬죠. 방금 을은 거부한다 라고 그랬어요. 야, 종료해. 싫어.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함으로 그냥 해버렸네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고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절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으나 거절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것도 출제가 되겠죠. 합의가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이거를 대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 가볼게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진짜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시민이 먼저예요. 그쵸? 그러니까 혁명의 결과로서 이런 게 나타난 거죠. 그전엔 이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리미트, 최소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개입을 하는 겁니다. 좀 그림 매개를 활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대요. 자, 얘네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 보장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죠.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대요. 근대법은 저랬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개입한다, 위반할 때.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차등이 있는 거죠.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선 한계가 있었다. 불평등한 거야. 그러니까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어느 정도 이러한 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동등성에 초점이 맞춰졌을 겁니다. 소 문제 해결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유주의네요. 자유주의 한번 볼까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해서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그쵸? 얘네가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말고 최소한의 금지된 법을 어겼을 때만 개입하자고 할 겁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쵸? 자, 4번에도 자유주의가 있네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이거 을이었잖아. 근데 여기선 갑이 갱신 요구를 했죠, 물론. 갱신 요구를 했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 이거는 자유를 지금 개입한 거죠. 법이 없어야 한다고 개입한 거니까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시민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게 한대. 이건 벌써 뭔가 개입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답이 4번처럼 보입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자,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깊숙이 개입합니다. 자유를 덜 보장한다는 말이죠. 자유를 덜 보장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나죠? 이게 나예요.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과 연대, 그쵸? 동등성에 입각했죠?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됐대요. 이제 좀 평등하게 만드는 일들도 법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규정들이 늘어납니다. 즉 개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규정이 늘어날수록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많아진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이죠. 그럼 예시 중에서 노동은 선지에 나왔겠죠 아마.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 그쵸? 환경 등의 영역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연대의 가치죠.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쵸? 자유였는데 오염물질 배출은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도 풀 수 있는 선지가 있으면 볼게요. 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 그럼 이게 노동이잖아. 그지? 선지에 나왔네요.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입이 더 많아진다 했잖아. 규정이 많아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자유를. 그쵸? 맞아요. 자, 5번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볼게요.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그쵸? 얘네의 등장 배경이 뭐였나요? 불평등이, 차등이 있어. 그걸 전제한 거니까 당연히 이걸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죠? 자, 이제 A 가볼게요.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한 경우가 생긴다. 완전 이거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부작용 얘기를 하는 거죠. 규제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근데 많이 하니까 아니 원래 우리 삶이 좀 직업윤리도 있고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있었는데 좀 관습이 있었는데 이게 법이 이걸 좀 선 넘는 거야. 이로써 사회 강령력에 자율적 조절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훼손돼.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악순환이 밑에 보이네요. 이 악순환 시작이 이거네요. 침범이 됐어. 자율적 조절 기능이. 그지?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됐어. 이게 첫 번째야. 침범당해서. 그럴수록 공동체는 오히려 법의 해결에 의존하게 된대. 아니 법이 문제인데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법의 침범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근원이 얘죠. 근데 근원에 오히려 의존하게 되는 거야. 문제의 근원에.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그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죠. 법의 수행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자, 법에 의존을 하니까 요구량이 증가해서 법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한계가 있는데 한계 이상으로 요구가 나오는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근대 법의 기본 원리, 법은 최후의 수단, 이게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네요. 뭐 이게 3, 4, 5는 엄밀히 말하면 과정 같진 않아요. 좀 정리죠. 최종 수단이어야 되는데 법에 의존하는 거야. 그치?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법의 규범 구조는 균열됐는데 사람들은 계속 문제 해결을 법으로만 하려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합니다. 더 문제 해결을 법으로 해야 되니까 법이 계속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율적 조정 기능 1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왔다. 법에 의존하게 되니까 더더욱 우리가 자율적으로 갔던 조절 기능이 사라진다. 이게 악순환이다. 이거 해결하면 되네요. 문제에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무너지는 거였죠.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그렇죠. 법으로 계속 해결하려는 당위가 계속 늘어나. 답 3번이죠. 4번. 문화적 규범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그게 1번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침범된다. 법보다 후순위가 된다. 이런 거죠. 자, 5번.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늘어서 더더욱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악순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이때 나온 거겠네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절차나 권한 분배. 그러니까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면은 A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직접 해결하려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다 법으로 해결해줘. 떼쓴 거야. 그게 아니고 야 법이 다 해줄 순 없고 분쟁 해결 방식은 알려줄게. 니네가 해. 어느 정도 해결한 거네요. 그쵸?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보존하고 확대돼요. 이게 효과죠. 이게 원인이 직접 개입이었어요. 그쵸? 그거를 없앤 거예요. 원인을 제거했어요. 문제 해결이죠. 완전. 그래서 효과가 나왔어요.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만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 모델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이에 대한 점검 과정. 그러면은 점검하면은 못하게 막는 거니까 원인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절차 안에 두도록.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만 관여한다 그랬죠.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주의의 문제점도 해결한 건 맞네요. 이게 목적이래요.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자. 자율적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자. 자유롭고 균등하게 의견 개진하자. 이게 두 가지 목적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절차주의 볼게요. 이게 목적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본질 조정에서 당연히 한다고 보겠죠. 끝났네요.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런 목적을 내세운 거죠. 전제예요, 전제.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답은 역시 4번이네요. 그쵸?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야 돼요. 얘랑 다르게. 그죠? 그러면은 간은 다 풀렸어요. 그리고 위에 세 가지 법 모델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등장했는데 그냥 시대 순에 따라 등장한 건데 대체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존한 거다. 각자의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개입을 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절차 중심으로 해결은 당사자들이 다만 자유롭게 균등하게. 자, 그래서 가에 대한 걸 풀었습니다. 특정 개념이 지닌 의의가 같이 아니었고요. 방금 마지막에 읽은 게 나왔네요. 가는 여러 학자의 이론 아니죠. 가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라고 있어요. 한계점에 대한 문제 해결적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야겠죠. 이제 나 볼게요. 나 읽을 때는 지금 이거 보기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해. 사실상 7번 풀었으니까.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럼 이거는 지금 가를 적용한다면 첫 번째죠.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원칙입니다. 자유의 최대한 보장. 원칙은 자유주의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이거 완전 사회 복지 국가적 법 모델의 전제죠. 경제적 조건이 달라. 그럴 때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이 변경할 수 없다. 법이 먼저나. 임대차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 내용은 계약이 원칙이야. 즉 자유주의가 원칙이야. 임대차. 근데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내가 살아야 돼 저기서. 그죠? 그럼 주택 A주택 대입하겠습니다. 생업이야. 내가 저걸로 먹고 살아야 돼. 비상가 대입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약자라고 보는 거네요.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자유주의
원칙인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2개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즉 사복국 법모델의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계약보다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으로 기간 문제 나왔습니다. 적용할게요. 짧게 정했더라도 일단 A는 아닙니다. 그 B는 미정이죠. 임대차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B가 지금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짧게 정한 거 아니고 미정이죠. 근데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B. A는 확실히 아니에요. A는 최단이 맞고요. 얘는 기간이 미정입니다. 그쵸? 미정이에요.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갱신 여부 나왔습니다. 갱신 여부 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이 기간 내에 임대인 갑입니다. 임대차 종료 요구했죠? 보기랑 똑같네요. 임차인들이 요구권 행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 있잖아요. 계약 만료일. 그때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다시 연장이 된대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그럼 A는 정해져 있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최단 기간만큼, 존속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 게 법이에요. 법. 그쵸? 단 임대인은 그럼 B는 안 되네요. B는 안 돼. B는 인정이 안 돼. 그럼 얘는 법이 아니라 이제 계약으로 가겠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대요. A도 B 둘 다 종료당할 수 있습니다. 뭐야? 내가 살아야 돼요. 미안해요. 예외는 문제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혹시라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실거주 계획을 증명했어, 갑이. 그럼 A주택도 임대차는 갱신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예외였어요. 예외는 바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진 경우가 있대요. 그럼 일단은 우리 기간에 대한 거 볼까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국가 맞죠? 우리가 이미 한 거잖아. 이거 법이잖아요. 적용된 거 맞아요. 이미 적용한 것까지는 해봅시다. 을은 갑에게 상가니까 비상가죠.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미정이죠. 지금 미정이니까 맞아요. 자,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는 거 의사와 무관하게 비상가는 미정이라서 그런 거죠. 지금 그쵸? 이건 좀 더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얘기겠죠. 아마도 계약 얘기면 맞습니다. 자, 5번 분쟁 조절은 안 나왔죠. 자, 아까 이건 읽었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또한 보증금이 보증금 얘기 나왔습니다. 보증금 얘기 나왔어요. 대입하면서 읽을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을 초과한 게 비상가예요. 그럼 최단 존속 기간에 애초에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얘는 비물음표 보장되는 거 안 되네요. B는 안 됩니다. 근데 존속 기간을 미정했잖아요. 그게 B잖아요. 계약했다면 자유롭게 계약대로 종료시킬 수가 있대요. 그럼 이건 계약이니까 자유에 대한 거 맞죠? 맞아요. 다 풀렸네?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회복지 국가적인 게 먼저 적용되네요. 그죠? 법이 먼저나. 여기서 당사자들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보장은 절차주의죠. 그럼 재판 절차도 절차주의네요. 절차주의로 간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분쟁 조절 절차가 마련되어 있대요.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이거 복이네요. 완전. 근데 갑이 거부해서 합의가 안 됐죠.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 위해 잘 수집해 줄 수 있으나 보기에선 이게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합의가 안 됐잖아. 그럼 재판 절차니까 보기는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보기로 간다면 얘네는 재판으로 간다. 자, 5번 볼게요. 얘네는 재판입니다. 해결 절차가. 조정위원회가 해주는 건 재판이 아니라 분쟁 조절 해결 절차에 대한 거죠. 자료 수집은 재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읽었더니 다 풀렸죠. 자, 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번부터 본다면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맞잖아요. 그쵸? 그게 완전 복이었죠. 자, 5번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점에 대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나는 과도하게 적용될 때의 문제 얘기 안 나왔습니다. 가에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형 보기, 그리고 문제에서의 목적 수립,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문들과의 상호 텍스트성에 의해서 첫 번째 지문은 이게 좀 갖춰진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지는 않았을, 그러나 안 갖춰진 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을 지문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